교수님, 제가 요즘 고민이 생겼어요. 예. 이 언니가 갱년기 왔을까봐. 저기요. 좁은 의미에서 갱년기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가 이제 생리가 안 나오는 걸 이제 갱년기라고 하는데 만 41세부터도 올 수 있으니까. 41세요? 예. 진즉에 왔네. 아니 올 올 수 수도 있어. 있다고. 오래 하시는 분들은 60대 중반까지도 드물지만 이 폐경이 안 된 분도 계시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일을 겪기 전에 준비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이 코로나가 만연한 시기에 걸린 다음에 치료 잘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첫 번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갱년기를 앞두신 분이라든지 또는 증상이 초기에 있을 때 이런 걸 좀 스스로 극복하거나 또는 검사할 게 뭐 있나 또는 어떻게 하면은 이걸 잘 이겨내고 슬기롭게 지나가나 이런 게 참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41세부터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47세. 8세. 진짜 저는 규칙적이거든요. 근데 최근부터 약간 불규칙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시작됐다고 봐야 할까요? 불규칙이 규칙적으로 불규칙하면 사실은 그것도 이제 끊어진다는 증상은 아니고요. 이게 보통 이제 끊어지려고 하면 한 2, 3개월을 안 했다가 잠깐 또 비쳤다가 또 연달아서 2주 만에 또 비쳤다가 또 2, 3개월 안 했다 그러다가 의학적으로 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전혀 이제 생리가 안 나왔을 경우에 임상적으로 이제 폐경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내가 확실히 폐경이 됐는지 증상이 없는 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모르니까 건너뛸 수도 있으니까 피검사를 해서 여성 호르몬 체크를 해보면 30 미만으로 나오면 이제 내가 호르몬적으로 폐경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저 같은 경우 불규칙이 시작된 시점이잖아요. 네. 이때 검사를 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갱년기를 늦추거나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면은 불규칙적으로 됐을 때 호르몬 검사를 해서 우리가 언제쯤 폐경이 되겠다라든지 또는 폐경을 좀 늦춘다라든지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해서 좀 당길 수 없느냐 하는 분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드문 경우지만 이제 그 출산 다 하고 자녀 다 크고 나는데도 아직도 생리를 하니까 자궁에 근종이 있는데 수술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 생리하는 게 귀찮아서 겸사겸사해서 하시는 분도 드물게 있습니다. 있기는. 물론 이제 무조건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내가 생리하기 귀찮다고 자궁을 수술하지는 않지만 근종도 있고 약간의 빈혈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으로 어떤 자궁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적응증이 되기 때문에 간혹 그렇게 해놓고 너무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그 생리가 끊어진 다음에 어떤 뭐 안면 홍조라든지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갱년기 증상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만 없어지고 불편한 건 하나도 없으니 좋아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난소 절제를 해서 인위적으로 폐경이 됐다라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호르몬이 안 나오면서 그때부터 불면증과 우울증, 그 다음에 식은땀 흘리고 밤에 열이 많아서 잠을 못 자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이럴 경우에 이제 드문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도 좀 해야죠. 아니, 그 예능 보니까 가수 현미 씨가 되게 그런 관리를 되게 잘해가지고 60대 초반까지 뭐 생리를 했다. 네. 그런 거 보면 어떤 호르몬 치료를 해가지고 생리를 장기적으로 끌고 간 거잖아요. 그 관리를 했다는 게 그냥 제가 보기에는 건강관리 목적이지 어떻게든 그 폐경을 늦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거는 사실은 좀 인위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어찌 보면은 그렇게 60이 넘어서까지 폐경이 안 되는데 또 단점이 뭐냐면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60대가 보통 10대 중반부터 60대까지 이렇게 5, 60년 동안 계속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면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 가장 좋은 게 초경은 좀 늦게 하고 그다음에 폐경은 좀 일찍 하면 유방이라든지 자궁 내막에 어떤 호르몬으로 인해서 암이 생기거나 병이 생기는 걸 좀 예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늦게까지 폐경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은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좀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근종 때문에 2번 수술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안에서 혹들이 이제 열심히 야금야금도 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저는 빨리 폐경이 돼야 되나. 근종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게 커진다고 해서 그게 암으로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 이제 젊은 의사 때 경험이지만
젊은 처자가 특별히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자꾸 배가 나오니까 근종만 떼려고 이제 입원을 했는데 그 근종의 무게가 20kg가 넘었다는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경우에는 이제 근종 수술을 하고 또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자궁을 건드리지 않고 근종만 뗄 때는 그게 크거나 또는 빈혈이 아주 심하거나 또는 약물 치료해야 되는데도 생리통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근종을 좀 제거하는데 저는 계속 빈혈 때문에 두 번 다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7.8? 6.8까지 떨어졌어요. 첫 번째 수술할 때. 보기에는 없게 생겼잖아요, 빈혈. 그렇죠. 무슨 의미지? 이렇게 헤모글로빈이 저하된 만성 빈혈이 있을 경우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우리 겉으로 보이는 피부뿐만 아니라 장기의 노화가 빨리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럽지 않더라도 빈혈을 치료하는 이유는 건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삶의 질도 떨어지고 우리 세포도 노화가 빨리 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지 사실은 증상이 없다, 증상이 있다만 가지고 우리가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혈관 검사 60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폐기능 검사는 정상인의 한 30% 네.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 안 해봤는데 혹시 이 정도면은 갱년기 엄청 세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50대 중반이나 특히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이 혈관 나이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 혈관 경직도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여성분들은 30대 중반부터 혈관이 나이를 먹기 시작을 하고요. 남성들은 40대 중반부터 나이를 먹기 시작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죠. 좀 불공평한데요? 네. 왜 여자는 30대부터 오고 남자는 40대부터 와요? 여성의 가장 첫 번째 동물학적 역할은 출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 대개 애가 한둘이 돼서 어느 정도 5살, 6살, 7살 될 때쯤이 30대 중반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애들이 커서 성인이 돼서 자기 밥벌이를 할 때쯤 되면 이제 여성이 폐경이 되고요. 근데 이거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30대 초반쯤에 결혼해가지고 뭐 중반 되면 5, 6세 된다는 요즘에 30대 후반 40대에 결혼해서 40대 애를 낳고 60대가 돼야 애들이 대학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 시기가 따로 있는데 늦게 결혼을 하니 자녀 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제 1위 미만으로 한 출산율이 그러니까 자꾸 인구가 준다고 그러고 예전에는 뭐 어느 집안 보면 8명, 10명 이렇게 자녀가 있기 때문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한두 분 돌아가셔도 크게 문제가 없던 시절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는데 지금은 각 집에 3명 있는 집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운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은 노령의 임산부가 참 좀 위험하긴 합니다만 현재 또 의료 기술이 발전을 해서 40대 중반까지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상과적인 어떤 의료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좋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더라도 출산이 빠르든 늦든 간에 폐경되는 시기는 비교적 정해져 있다. 왜 그런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사회가 바뀌면 그것도 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회가 발전할수록 폐경이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않아? 아직 안 왔잖아. 아니 그 40대 초반부터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에 저희 엄마만 해도 제가 폐경이 시작된 것 같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왜 벌써 폐경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초경이 빨라진 건 아이들의 발육이 좋아지고 하니까 빨라진 건 맞는데 그다음에 이제 폐경이 늦어진다 빨라진다 이거는 사실 이제 정신적인 요인이라든지 여성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하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리가 좀 불규칙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원래 갖고 있던 내 난소의 난자 개수보다 다 소비도 하기 전에 바로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성의 사회 진출과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조기 폐경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폐경기 관리 직전 5년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가 어쨌든 5년 남은 사람들이잖아요. 접어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을 만한 거 아까 얘기한 검사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교수님? 폐경을 앞둔 여성들이 뭔가 준비를 한다. 예를 들면 무슨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또는 호르몬에 좋은 거를 미리 좀 먹어줘서 내가 그 폐경이 된 다음에 어떤 갱년기에 대한 증상들, 대표적인 증상들을 안 겪는다. 인위적으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뭐를 준비를 해서 어떤 갱년기를 정말 편안하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뭐 주식을 투자하고 뭐에 투자하고 이런 것처럼 적금을 붓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사실은 갱년기 증상을 있게 하거나 없게 하거나 일부러 있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덜 뭐 나타나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성으로서 폐경이 되면 어떤 분들은 심하게 느끼고 어떤 분들은 전혀 못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돼서 느끼는 건 느껴봐야 하는 거고요. 미리 준비할 거란 건 그거와 동시에 다른 병이 안 생기게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울증에다가 예를 들면 불면증이 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심장에 무리가 생겨서 뭐 스텐트를 박는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병도 더 악화될 뿐만 아니라 치료도 잘 안 되고 어떤 갱년기 시기에 사춘기처럼 지나가면 되는 시기에 다른 병이 생길 때 더 큰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갱년기만을 위해서 준비한다기보다는 혹시 모를 갱년기 때 올 수 있는 병 때문에 내가 더 힘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힘든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 몸을 전반적으로 좀 점검해 보는 게 더 현명한 갱년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어떤 의학적인 준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곧 갱년기 올지도 모르니까 성유지를 사재기하고 이런 거가 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도움이 안 되죠.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거는 이제 증상이 있을 때. 네. 이거 눈이 굉장히 크시네요.